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럽습니다. 여기 물 좀 닦아주시죠. 부럽습니다. 방송도 하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마감 재밌습니까? 네. 마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업이 또 그 마감을 즐겨야 되는 게 우리 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그 생중계 방송을 들었어요. 생중계 방송. 어떤 중계 방송? 한강라이프 마감하고 있는 생중계 방송. 그러면서 어제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손 차장님이 밖으로 나가더라고. 이제 손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 들어가는 중이래요. 그래. 이 시간에 왜 사무실 들어가냐 그랬더니 마감하느라고 전쟁 중인데 그 마감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그 손 차장한테 어느 본부 몇 개, 어느 본부 몇 개, 어느 본부 몇 개, 어느 본부 몇 개 이제 하면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게 다른 회사들은 지금 막 힘들다 하고 있는데 한강라이프는 몇 구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본부장 회의할 때 본부별 시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본부장 회의 때 그래 얘기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넘겨보려고 했던 신기록이 저번 달 나왔습니다. 그래 한강라이프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 그래 오늘 이제 저한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가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강라이프가 법이 되는 시기 또 법제화되는 과정,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숙제들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또 그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준비해왔던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으로 법제화 되면서 어려운 회사들도 있고 문 닫는 회사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더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뭐냐면 법 테두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 상조회사들의 문제점이 이제 골맞던 이제 쌓였던 그런 잔재된 문제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회사들은 이제 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기존 상조회사들한테 이제 어떤 적용했던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항상 법 적용은 그렇거든요. 기준은 서 있지만 적용하는 사람이 조금 그 FM대로 강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담당자 선에서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는 유연하게 처리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 이제 강하고 엄하게 그 하면서 상조회사들을 법 테두리 안에 그 이제 정확하게 소비자 피해를 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저희 회사는 그러는 중에도 창업 이래 신기록을 막 내면서 가는 게 저희들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하고 일할 파트너가 진짜 능력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그 파트너들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콜해도 그 사람하고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누구냐면 한강라이프의 지점사장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준비되어 있더라면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일을 잘할 뿐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주팔자나 이런 거 뭐 오늘의 운세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그 메시지 본 적 있어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보셨어요? 이제 그런 것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한테 진짜 저 사람은 한강라이프에 진짜 관심 없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강라이프 해보면 안 되냐 그럴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놀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정확한 설명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준비되어 있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직 국회의원이 나 한강라이프 일해보고 싶다 이럴 때 현직 국회의원한테도 당당하게 한강라이프 사업은 국회의원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짜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전직 국회의원한테도 아니면 전직 그 임원 그 모 회사 임원을 지냈던 뭐 한 사람들한테도 우리 일이 이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사람이라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만 당신이 한강라이프 선택한다면 이렇게 크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일하는 중에 나보다 더 큰 그릇을 만나는 이유가 그 뭐냐면 나보다 더 큰 그릇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경 써줄 게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제가 한강라이프는 준비된 회사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면 한강라이프를 창업할 때 나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일까라고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창업 배경을 쭉 이제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같이 저는 준비가 됐더란 사실이죠. 이제 모 회사에 가서 사업이 실패도 해봤고 그러면서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준비하고 이 사업의 살 길은 어떤 길인가 또 이 사업에 창업했다가 많이 망한 사람들이 왜 망했었을까 이 원인들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니까 저희들은 일사천리로 쉽게 왔더란 사실이죠. 또 제가 야무지게 실수했다고 그렇게 농담한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세워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해 본 게 처음이라는 게 한강라이프였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그죠?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거진 책을 한 권 정도 한 50페이지 정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진행했던 그러면서 5년 차 지났을 때 제가 한번 반성을 해봤었습니다. 한강라이프는 우리가 창업하기 전에 세웠던 사업계획서에 몇 프로를 도달했을까? 한강라이프가 몇 프로쯤 도달했을 것 같아요? 딱 반 했더라고요. 반 50%.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세웠던 것 중에 50%를 도달한 게 요즘 됐습니다. 근데 100%를 도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를 도달했다라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하는 상도회사로 대접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라고 자랑했던 그런 상조회사들이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위험과 이제 기회가 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기에 저희들은 차분하게 잘하고 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동안 준비되었던 또 그 앞날을 예상하고 상조법이 생기고 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강라이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사장님들이 저희 시스템을 잘 보면 우리 사장님들은
준비가 조금 안 돼 있어도 회사 안에 시스템 안에만 그 들어오면 자동으로 준비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품기엔 너무 큰 그릇이지만 한강라이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깨우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제가 창업하면서 기회는 우연치 않게 오더라고요. 기회를 우연치 않게 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대표이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저는 그때 돈도 없었고 너무 힘들게 지낼 상황이라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업 준비를 막 하다가 같이 창업하기로 했던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 개업식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해도 그분은 이미 포기했고 근데 사무실은 다 얻어져 있고 상품 개발해놨고 시스템까지 그 다음에 뭐 그 CMS 인출하는 그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래 왜 못하겠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없대요. 자신이 없대. 그때 이제 제가 묘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 놨던 마케팅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 그 도와달라고까지 가는 과정이 저는 사업 계획서를 진짜 잘 세웠던 것은 그 치밀하게 세웠던 것은 누구한테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한강라이프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사업 계획을 그렇게 그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세웠었는데 사업 계획서를 다 세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누군가가 한강라이프의 자본을 100% 투자를 한다면 한강라이프의 대표이사는 누가 맡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고민을 했냐면 상조업을 모르는 사람이 돈만 됐다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댔더라도 주식은 제일 많이 내가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그 주식을 많이 가지면 상조업을 모르면 우리 말을 들면서 일을 하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쯤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상조업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대표이사로서 최대 주주로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누구한테 대표이사를 못 맡기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인척들한테 이제 형제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렵게 그 넉넉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 한강라이프를 이제 하면서 그때 우리 형제들이 이제 오케이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바빠지더라고요. 너무 바빠지는 게 뭐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왜? 사무실 만들어 놓고 법인 설립하고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CMS 인출할 준비 다 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영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임원들을 증원으로 표시를 가끔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그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깊이 있게 그 얘기를 해보면 우리 동생하고 형님이 도와준다고 하고 나니까 누구를 임원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 관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진짜 잘해 줄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검증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그 착하고 바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렵게 저하고 울산에 있을 때 인연이 됐던 마상욱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왜 찾기 시작하냐면 내가 마상욱이라는 사람하고 첫 인연이 됐던 게 노동조합 사무국장하고 주택조합 할 때 주택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던 그때는 그 이제 그 전문대학교에 다니는 그 프로그램 전문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마상욱 상무이사를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착하고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정직하고. 그래, 제가 마상무를 찾으려고 하니까 연락을 안 갖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울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상욱이라는 사람 어디 있었냐면 평택에 있더라고요. 이제 평택에서 우리나라 도로공사 자회사, 그 이제 도로공사 안에 있는 그 하청회사들을 이제에서 연봉이 6천 몇백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마상무도 아니고 마이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상욱 씨야. 내가 알았던. 근데 마상욱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봉 6천 몇백짜리를 연봉 2,400 월급 200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면서도 낯간지럽더라고. 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온다고 하는 온다고 하는 마상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온다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또 실패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일이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일 같습니다. 이제 요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요 두 마디였어요. 이제 내가 마상무하고 울산에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 이제 개발을 시켰을 때는 어떠냐면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침에는 신문 배달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때는 뭐 했냐면 컴퓨터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때 저를 만나서 시간을 내서 제 프로그램 개발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상무가 어디에서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했냐면 울산에 있을 때 저희 집으로 짐을 싸갖고 왔어요. 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에 신문 돌리러 가고 학교 다니고 학원 강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오고 날밤 돼서 프로그램 짜주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랑 저희 일을 하는 데는 전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산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마상무를 택했었거든요. 마상무를 택했었는데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고 마상무가 이제 저희들 창업하고 한 4, 5개월은 평택에서 우리 마상무가 무궁화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무궁화를 타고 어떤 복장이었냐? 가방은 하나 메고 정장을 하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더라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대전역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꽤 돼요. 그죠? 거기를 걸어서 출근합니다. 걸어서. 그래 구두를 신고 양복 정장을 하고 출근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구두는 사무실에 두고 우리 마상무가 키가 크잖아요. 그죠? 발도 얼마나 큰지 우리 마상무는 자기가 고르고 싶은 구두를 사본 적이 없답니다. 네? 가서 신발 가게 가서 맞는 신발만 있으면 재수 좋은 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발이 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한번 상상을 해봐. 정장하고 가방 메고 걸어오는 모습을. 이제 그렇게 한 몇 달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마상무가 왔었고 처음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누가 제 머리에 싹 스치고 지나갔냐면 두 번째가 누구냐면 김옥권 이사였습니다. 우리 김옥권 이사가 제가 아는 김옥권 이사는 어떤 분이냐면 영업의 달인이에요. 영업을 진짜 잘해. 영업을 잘했어요. 제가 이제 한강라이프 창업하기 모 회사에 있을 때 상조 상품을 가지고 단체 영업하러 갔어요. 어디에? 보험회사에 갔는데 소장님하고는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줬어요. 이렇게 단체 직원들을. 근데 보험회사라는 회사의 사무실에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가 다 우리 사무실 같이 조그마한 책상들이 하나 있더라고. 책상들이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전부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김옥권 이사하고 단체 영업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 쳐박고 컴퓨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김목근 이사가 막 우리 상품 설명을 막 하다가 우리 팜플을 딱 던져버리더라고, 땅바닥에. 그러면서 당신들이 비즈니스맨이야! 그러는 거예요. 와, 너 우리 김목근 이사 강 커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상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면 상품을 팔러 온 사람이 왔으면 안 사줄지언정 취임새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요 얘기를 하니까 전부 고기 쳐박더라고. 그 잘난 척하고 막 눈도 안 마주치고 했던 인간들이 고기 다 쳐박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가서 싹 나가버렸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한 분야도 못 받았어도 나올 때 그렇게 막 당당하게 이제 그럴 정도로 영업을 잘하는 분이 우리 김목근 이사였어요. 그래, 우리 김목근 이사한테 김목근 이사를 불러서 지금 회장님 방이지, 회장님 방. 그 84년, 우리가 85년인가에 창업이? 85년 3월이잖아요. 84년 11월, 그때는 우리 김목근 이사를 만날 때 그에게 우리 얼마나 추웠냐면 요 회장님 방에다가 난로 하나 틀어놓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목근 이사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마케팅을 접해봤기 때문에 마케팅을 진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을 가지고 돈 못 벌면 이거는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한강라이프의 영업 코드 1번이 누군가 아세요? 네? 우리 김목근 이사님입니다. 회원가입 0001이 누군가 아세요? 우리 김목근 이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원가입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촥 1번 쓰고 그러고 나서 저도 썼다니까요. 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는 거고 2번이 있어 3번이 있는 거지. 어떻게 영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김목근 이사가 1번 한강내 회원 1번입니다. 현재 김목근 이사님한테는 제가 그때 그 어떤 그 사정을 했냐면 우리 회사를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을 진짜 어떤 뭐 그 영업 총괄 이사나 그 총괄 본부장이나 이런 자리를 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사장님은 대전본부장 하십시오. 대전본부장. 그때는 본부장도 쉬웠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죠? 지금 본부장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김목근 이사님이 우리 마케팅 플랜 안에서 나는 본부장도 너무 큽니다. 그 본부장이면 됐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어떤 직급을 줘도 그 좋습니다. 이제 흔쾌히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그 이제 김목근 이사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이제 인재교전무를 소개했던 사람 그 사장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이제 누구 소개로 우리 인재교전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솔직히 우리 인재교전무 그 전에도 알던 사람이었지만 인재교전무는 저를 몰랐고 저는 인재교전무를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창업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상조업은 너무 유교 사상의 기본을 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일. 제 창업할 때 노트에 본 게 써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일.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 있냐면 회사 이름은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데 뭐뭐뭐 회사 최고직급자 그 표현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그 최고직급자 한 명 잡아오는 게임 이렇게 써놨어요. 제 노트에. 이제 그러면서 그 최고직급 그게 뭐냐면 조직 영업을 잘 펼쳐서 교육 잘하고 강의 잘하고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재교 전무가 이제 저하고 그 우리 일을 할까 말까 막 줄다리기를 할 때 저는 한 사람을 놓고 1박 2일 설명해 본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재교 전무가. 처음이자 마지막. 토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날 낮부터 밤 10시 몇 분까지 얘기해도 안 끝나더라고. 그러면서 제 목이 쉬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재교 전무가 뭐를 걱정하냐면
다른 건 다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왜? 아이템도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아이템이고, 또 상품을 보니까 팔기도 쉽겠고, 또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 돈이 되는 사업 같고, 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너가 잘못 생각을 하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전에 아무리 중간 과정에 있던 임원들이 열심히 해도 물거품이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점 무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야. 이 얘기는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은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내 재산이 뭐 수십억이 있어서 내가 그 당시 책임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말 표현 안 하고 이거 걸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재계 전문가 기다렸던 게 그 말 같아 쓴 거예요. 진짜 목숨 걸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숨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상을 발로 빵 치고 나더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재계 전문가 그 합시다라는 말 떨어지자마자 저한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차 한 대만 구해달래. 차. 왜? 렌트카 한 대를 구해줬지. 그때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를 이제 구해줬는데, 그 렌트카 회사가 지금은 뭐 잘못돼서 망했는데, 그때 소나타 렌트카를 하나 임대해주면 한 달이 못 가서 퍼져버리더라고. 얼마나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지. 이제 그러면서 인재계 전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들으란가? 우리 회장님이신데, 우리 회장님은 그때 이제 KT에 임원으로서 정년퇴직 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다른 모 회사에 이제 부사장님으로 그 잠깐 동안 1, 2년 계실 때 저희들을 만났는데, 우리 김상원 회장님이 어떤 걸 준비하시는 분이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다음 준비를 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다른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계실 때 뭐를 준비했냐면, 나는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오래 일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 끝난 다음에 내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강라이프에 오셨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일을 할 자신이 있었어요. 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는 건 문제가 없어. 또 그때만 해도 인재계 전무도 왔고, 우리 김호곤 이사도 오고, 또 이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라, 제가 제일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제 경력이 큰 사업을 하는 데는 너무 보잘것없는 경력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회장님이나 다른 직급을 주고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 회장님한테는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어렵게 바닥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우리 회장님은 바닥을 살아온 분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이제 입사해서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국영기업체였죠. 지금 민영화됐기 때문에 KT가 지금 민영업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국영기업체일 때 이제 우리 회장님이 KT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대기업에서 36살 때 총무부장 진급한 사람입니다. 36살 때. 그러면서 16년 동안 대기업 자금 관리만 한 분이에요. 저한테는 이분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그래, 제가 회장 자리를 제안을 했고, 또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안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은 역할,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을 벌리기는 잘 저는 벌릴 수 있는데, 진짜 일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는 판단을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런 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이제 회장님으로, 그때는 사실 회장이라고 해도요 대접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회장님이 초기에 영업 많이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한 초 1년 안 돼서 200몇 구단가 개인 영업을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 이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골프 치고 밥 사고 받아오고
골프 치고 그 저녁 사고 받아오고 그러면서 골프 치고 밥 사고 다 해봐야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우리 영업하면 수당이 얼마예요? 한 구자 받으면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꼭 세 구자씩 받아오시더라고. 골프는 4명이 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할 때 그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고 이제 이렇게 한 분이고, 제가 그러면서 또 이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 일을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서 교육 사업으로 끝나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말을 제일 안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없죠. 우리 이군 의사예요. 말 징그럽게 안 듣더라고. 우리 이군 의사한테 사업 설명할 때 여기에 반 막아서 제 방을 썼었고 교육장이 절반 이제 썼었는데, 그 교육장 안에 저는 한 인간 놓고 사업 설명했는데 그 인간이 좋은 인간 처음 봤어요. 그게 우리 이군 의사예요. 이군 의사. 한 명 놓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졸아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창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이군 의사가 같이 일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군 의사가 다시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오더라고요. 그 우리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1년 6개월 전에 왔으면 진짜 좋은 자리를 내가 이렇게 줬을 건데, 지금은 이게 본부장 자리밖에 자리가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본부장 자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은 본인이 뭐라고 하면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서, 이군 의사를 제가 왜 이제 꼭 같이 모시고 일을 하고 싶었냐면, 모 회사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같이 일을 했었는데 너무 똑똑해. 교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군 의사를 모시고 오고 싶은데, 1년 6개월 지나서 오면서 왜 물어보니까, 우리 이군 의사 표현이 이제 아주 정확한 표현 하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잘 알으니까 같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도 거지, 전무도 거지, 다 거지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오겠느냐. 제가 진짜 바닥일 때 그 바닥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떠냐면, 1년 6개월 버틴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1년 6개월 버텼다라면 조금 더 잘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군 의사가 뻥도 칠지 알아요. 네? 교육 받아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가 전무의사 직책을 갖고 일을 할 때인데 뭐라고 하냐면, 전무님 걱정 마십시오. 자기가 2년 안에 한강라이프의 영업의 50% 이상을 자기 산하에서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너무 건방진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 이상 되더라고요. 그 이상. 그래.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품기에는 진짜 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렵지만, 그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한강라이프를 통해서 진짜 꿈을 보고 이 일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희망과 그 착각 속에, 망각 속에 본인이 빠져서 살아야 자기보다 더 큰 사람들을 한강라이프의 내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마상무 하고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나 본 적 없어요. 왜? 우리 마상무가 대표이사보다 더 돈 아끼고 더 알아서 잘합니다. 우리 인재기 전무가 대표이사보다 더 대표이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군 의사가 대표이사보다 더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행복한 사람이죠. 또 우리 김목권 의사가 지금 원래는 우리 김목권 의사가 상례사로 출신한 게 아니에요.
영업본부장으로 출신을 해서 출발해서 영업본부장이 행사를 모르니까 영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행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상례이사가 됐는데, 우리 김옥권 이사가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저보다 더 냉정합니다. 우리 상례사들한테 이렇게 동계산하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매몰차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잘 못됐으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우리 김옥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건 사실이지만 회사 일이고 우리 돈이 아니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저는 우리 김옥권 이사가 어떤 것도 봤냐면, 행사를 치르러 갔는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애가 행사를 모르니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받은 사람이 수금해가지고 돈을 지들 거 쓸 거 쓰고 가려고 우리 김옥권 이사를 줬는데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옥권 이사 어떻게 했냐면, 다 모여, 다른 데 가지 마, 주머니 돈 다 꺼내, 돈을 맞춰봐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내 봉투에 돈 더 딸려왔습니다 하고 내놓더래요. 이게 한강라이프의 초창기 멤버 임원들입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면, 제가 조금 우리 사장님들보다 먼저 상조회사에 발을 디뎌놓고, 상조회사 발을 디뎌놓고 조금 먼저 접했고, 그러면서 상조업에 대한 발달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상조회사의 맹점이 뭐였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이 망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맹점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망하는 방법으로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 마케팅을 지금은 제가 100%를 오픈합니다. 제가 창업하고 한 3, 4년 정도까지는 오픈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도 비밀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오픈합니다. 왜 오픈하냐면, 다른 상조 회사들도 한강라이프 같은 마케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회원들이 낸 돈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요. 근데 우리 시스템을 보면 절대 회원들한테 받은 돈보다 지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이상 영업 결과만 나오면 회사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리면서까지 이 마케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상조회사가 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야 피해자가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일을, 상조업을 지도국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 업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마케팅을 오픈시켜서 다른 회사들도, 저는 왜 오픈시키냐면, 우리 마케팅을 분석해 볼 기회를 주면 자기들 회사 마케팅하고 똑같이 분석해 놓고 나면, 이거구나라고 바보 도튀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죠. 왜? 저 회사는 저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잘 될 때만 생각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잘 될 때, 잘못될 때까지 다 예상하고, 회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강라이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저는 사장님들한테, 우리 한강라이프 지점이사님들한테 이번 마감하는 걸 보고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왜? 지금같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 이래 5년 몇 개월 만에 신기록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한강라이프 진짜 대단하다. 한강라이프 진짜 대단하다. 이제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준비된 생각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생방송 교육을 하라고 할 때 주제를 이제 이렇게 삼았던 게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다. 이제 이렇게 저는 주제를 삼아보고 우리 사장님들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인 그 뭐 사안까지 나열해서 그 준비해야 되는 걸 다 그 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봉사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고객들로부터 진짜 그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인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습니다. 또 제가 그 우리 한강남 식구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뭐냐면 카멜레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색이라는 그 몸의 색깔을 지녔잖아요. 그죠? 녹색 바탕일 때 가면 몸색이 뭘로 변해요? 녹색으로 변합니다. 눈에 안 띄려고. 갈색인 바위나 이런 데 붙어 있을 때는 몸이 갈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눈에 안 띄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강라이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서 제일 잘하는 영업 담당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무실 안에 오면 사무실 안에서는 한강라이프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전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돼. 서울에 있는 사람, 대전에 오면 어떻게 돼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서울에 가서 증언을 하고 내려와도 그 사람, 내 증언한 사람을 누구한테인가 도움을 청해서 자리 잡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광주에 가서 증언을 해도 광주 사람들이 도와주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라 저는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 대목에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라면, 나는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내 장점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어떤 단점인가를 알아야 나 말고 다른 분이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써먹어 보세요. 주머니에 사탕을, 싸구려 사탕 있죠. 많이 갖고 다니면서 인사할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여기다 사탕 하나를 끼워서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수를 받아서 사탕 하나 받은 사람은 웃기지요. 그죠? 그런데 그냥 악수하는 사람하고 사탕 하나를 매번 악수할 때마다 건네주는 사람하고, 그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무실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관심을 끌고 도움 받을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손님이 오면 다른 회사에 가면 커피 자판기 그냥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는 영업회사 없습니다. 한강라이프 누르기만 누르면 커피 나와요. 맞습니까? 서울도 있던가요? 이제 돈도 안 드는 커피,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럼 커피 마시는데 그러면 생강차 드실래요? 아니면 면담하는 중이면 그럼 사장님은 시원한 냉수 갖다 드릴게. 그 사장님은 커피 한잔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이래서 내 돈 안 드리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짜 시선 집중을 받고 고맙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 고차원으로 넘어가면 대전 본사 얘기를 하면 대전 본사 쓰레기 봉투가 저 창가에 화장실 앞 저 창가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 거 제가 며칠째 봤는데 입 안 댔습니다. 누가 치우는가 보려고. 그런데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먼저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아쉬운 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화장실 청소를 몇 달 하던 분이
지금 한강라이프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 일이 잘 풀렸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조금만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화장실 청소를 남자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우리 여자 사업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와.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저 사장님은 왜 화장실 청소를 하실까? 그러면서 그분이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인사하는 거하고 색다를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번에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면담해 주는 것보다 사장님이 면담해 주는 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사장님 면담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탁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해줄게요. 요런 정도는 가져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평소에는 뺀질뺀질하고 청소하자 그러면 바쁘다고 나가고 또 뭐 교육받자 그러면 밖에서 바쁜 일을 하고 뭐 지금 뭐 해야 된다고 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이런 인간이 진짜 중요한 고객 왔을 때 면담해 달라고 하면 면담해 주겠습니까? 바쁜 일 없다가도 바쁜 일이 있어요. 하나 없던 수첩도 꺼내보고 몇 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그럼 끝도 안 해. 진짜 어렵게 나보다 더 큰 진짜 그 인물이 나하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한강라이프 사무실에 오고 있는데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 사람을 속 시원하게 한강라이프를 알아보고 가게 못한다라면 누구 능력입니까? 본인 능력이에요. 본인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인 겁니다. 본인이 준비되어 있더라면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내 능력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돕게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강라이프 시스템입니다. 그래, 저는 오늘 우리 마상무나 뭐 인재교육 전무 우리 회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한강라이프 일을 하게 될 이제 과정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한강라이프에서 영업 구자 수로 최고 많은 분이 누군가 아세요? 네? 이명호 사장님이십니다. 이명호 사장님은 왜 영업을 잘 하실까요? 준비되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명호 사장님을 한강라이프를 시키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많이 찾아다녔어요. 한동안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전무이사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까먹다가 그렇게 내 관심 가졌다가 잠깐 동안 내 이제 관리를 못하다가 이명호 사장님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이명호 사장님 다시 오게 됐냐면 고객 관리하는 방법 교육하다가 말고 고객 관리하는 노트를 놓고 내가 고객 관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펴서 보이다가 이분한테 지금 전화해볼게 연결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니까 하면 전화를 딱 했는데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교육 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연락가 너무 또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슈퍼마켓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이명호 사장님이 뭐 했던 분이냐면 장의사라고 해요. 장의사. 상포가게. 이걸 통해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명호 사장님을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상포가게를 장의사를 하시면서 고객 관리를 하신 분이에요. 예? 이 장의사나 상포가게 하신 분이 고객 관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 관리를 하고 연락을 하고 명함 하면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연락하라고 저 인간이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명호 사장님이 어떻게 고차원적인 고객 관리를 했냐면 제가 아는 이명호 사장님은 저희 석교동에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그때 산악회를 8개를 뛰더라고.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갑니다. 산에 가시면서 산에 가는 목적이 뭐냐? 고객들 만나려고. 가면서 많은 거 기부 안 해요. 맥주 한 박스, 과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 이런 정도. 가면서 그렇게 관광버스 하나 타고 산에 갈 때 그런 물품을 기증을 하면
사회자가 인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석교동에 무슨 그 상포가 계약이야기 누구입니다. 간단히 인사하고 산에 다니면서 그 사람 명함 받고 명함 주고 명함 받고 명함 주고 하면서 지금 한강라이프 보면 이명호 사장님이 편집해서 뿌린 게 많아. 이명호 사장님 뿌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DM 관리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할 때 봉투에만 상포 누구누구 그라는 이명호 사장님 이름 있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장례식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무슨 몇 가지 원칙 이런 것들 또 뭐라더라? 좌우지간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읽어보면 화장실 가서 읽어봐도 좋고 그냥 이명호 사장님이 보낸 DM은 절대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은 봐야 되는 내용이야. 인생을 살면서 꼭 이제 필요한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고객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이 한강라이프 일만 선택한다라면 진짜 잘하실 건데 그러면서요 진짜 어렵게 한강라이프 모시고 왔지만 그때 이명호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명호 사장님이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한강라이프 보신 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정 사장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더라면 지금쯤 집 한 채는 샀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호 사장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셔요? 63세. 우리 회장님하고 똑같은가요? 이제 그런 그 연세에도 그런 영업 결과를 내는 건 뭐냐면 내재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던 이명호 사장님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명호 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한강라이프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한강라이프의 영업 그 실적으로 최고 영업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장님들 주변에 보면 우리 이명호 사장님보다 일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는 사실이죠. 나만 준비되어 있더라면 진짜 능력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쉽게 정원해서 우리 이송자 본부장이 진짜 능력 있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쉽게 풀리는 거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이 좋아서 일이 풀린다? 그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운이 좋은 진짜 대박 나는 짓을 해야 돼요. 행동을. 사업은 운7 기3이라고 하더라고. 운7 기3 들어봤어요? 운이 70%고 기가 30%예요. 네? 자기 기는 노력과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운7이라는 게 뭐냐면 내 기가 내재되어 있을 때 70%는 그냥 기적같이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일들 같이 나한테 기회로 오더란 사실이죠. 나한테 오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놓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시간이 이제 30분 됐으니까 마무리 짓고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강라이프에 신기록을 내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 만들어주신 우리 전국에 있는 지점지사장님, 그 다음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달 되십시오.